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네, 요거는 학생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좀 식을 잘 쓰는 친구들은 쉽게 풀고요. 실제로 초6에 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활용을 엄청 잘해요. 식을 엄청 쉽게 쓰더라고요. 이건 엄청 쉽게 넘어가는데 그런 조금 사람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 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천천히 할 거예요. 왜냐면은 1차 방정식 활용 배우죠. 1학년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뭐 나오냐면 부등식이랑 연립방정식 배우면서 부등식의 활용이랑 연립방정식의 활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와요. 또 활용이. 그래서 우리가 유형이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유형을 여기서 완벽히 익혀두면은 뒤에 가서 활용을 연습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풀면 돼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2차 방정식 배우면서 2차 방정식의 활용이 또 나옵니다. 아이고야. 활용이 계속 나와. 그래서 여기서 조금 세게 해놓고 뒤에 가서 조금 편하게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지만 하루의 유형을 많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그 유형을 좀 완벽히 익혀보자를 우리가 목표로 두고 할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126쪽 한번 펴보시면 활용에 대한 유형이 총 몇 개 있냐면 총 21개 있어요. 유형이 21개의 유형이 있고요. 처음 나가는 유형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 도형에 대한 문제라고 해서 6번까지 이러면 없는 거 아니야? 네, 6번까지 할 거고요. 총 2주 동안 할 거예요. 4회차로 6번까지 한번 할 거고 그 다음 7번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면 12번까지 할 겁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번 주에 6개를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거속시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몇 번부터야? 13번부터 17번까지 그때는 거리 속력 시간 요 관련된 유형만 다룰 거고요. 마지막으로 18번부터 21번까지 할 건데 그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하면서 앞에 거 복습을 살짝 할 겁니다. 그래서 완벽히 잡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평일에는 책찍기 나갈 거고요. 주말에는 복습 유형 프린트 나갈 거니까 꼭 잘 풀어보시고 오답까지 한번 잘 해보시면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제발 잘 물어봐 주시고요. 아시겠죠? 질문 많을 수 있어요. 보통 여기 나가면 질문 좀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한 유형 전부 다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이고야. 쌤이 질문했던 거를 계속 표시를 해두거든요.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게 다 질문했던 거예요. 아이고야. 웬만한 게 다 질문했던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다 말해주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 앞에도 쉬운 유형에 질문 좀 많죠?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근데 다른 데는 질문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상관없어.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온 거잖아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이. 그죠?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자, 일단 기본 개념부터 해볼 건데 사실 활용한 개념이 없습니다. 활용이잖아요. 그죠? 활용이란 개념이 없는데 문제를 푸는 순서 같은 건 좀 있어요. 아이고야. 자꾸 왜 알려야 돼? 순서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첫 번째로 일단은 미지수 선정 이런 것들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식을 쓸 때 x라는 걸 쓸 거예요. x라는 미지수. 우리 앞에서 계속 접했었죠? a를 쓴 것도 있고 b를 쓴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궁금한 거를 문자로 선정을 하는 거야. 미리 선정을 해놓고 두 번째로 걔에 대한 식을 써요. 식을 쭉 씁니다. 식 쓰면 우리 뭐 할 수 있어? 그 전에 뭐였지? 1차 방정식이 풀이 배웠죠. 그럼 그 풀이를 가지고 x는 또는 뭐 y는 a는으로 답 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미지수 선정 얘만 잘하고 식 작성 이거 두 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풀이 우리 할 줄 알잖아. 쌤이 앞에서 복잡한 식 계속 풀이 시켰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풀이를 잘해놓으면 이거 두 개만 하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중점적으로 문제를 풀 때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거 이번 시간에 하는 유형은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일부러 쉬운 유형 위주로 뽑아왔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보고 일단은 이번 숙제랑 이번 시간에는 미지수 선정이랑 식 작성하는 것부터 연습을 일단 천천히 할 거예요.
그게 좀 원활하게 된다, 좀 쉽게 된다. 그럼 이제 조금 어려운 유형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거는 사실 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리 동력 시간에 대한 문제, 뭐 농도에 대한 문제 나와 있는데요. 얘는 뒤에 넘어가서 어차피 우리가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A 단계를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125쪽에 896번부터 900번 보여요. 왼쪽 아래 보시면 그죠? 896번부터 900번 자신이 한번 적어보세요. 5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적는 게 식을 맞는 것 같다. 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리고 저희가요. 네, 5개. 그리고 일단 그 5개. 그리고 쌤이 한번 식도 한번 적어주고 다 구하는 과정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X도 구해요. 네. 방정식을 푸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야? 다 했어요. 대충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업무는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볼 거냐면 896번부터 어떤 수를 x의 2배를 더하여 3배하는 수를 수한 후 1을 빼면 2가 된대요. 그냥 천천히 말 그대로 받아 적으면 돼요. 이건 진짜 받아쓰기 느낌이에요. 어떤 수 x에다가 뭐를 냈어? 2를 더했어. 그냥 더하기 2예요. 그 다음 뭐를 냈어? 3배를 냈어. 3배를 냈다는 건 이 전체가 3배를 한 거죠. 2를 더한 다음 3배 한 거니까. 그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살렸어. 앞에다가 3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 뭐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도 되고 3배를 한 후 1을 뺐대. 여기다가 1을 뺐대. 얘가 뭐가 된대? 2가 된대요. 얘가 2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어떤 수 x에 1을 더해서 3배를 한 숫자에다가 1을 빼면은 2가 된다. 말 그대로 천천히 적는 거. 그럼 얘만 풀면 됩니다.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 해주시면 X 더하기 3x 더하기 6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x 더하기 5가 2니까 5 이항시켜주면 3X는 마이너스 3
다 이거 나왔나요? 네. 오케이. 다음 거 볼게요. 얘도 맞아요. 그냥 천천히 풀면 돼요. 어떤 수 x에 5를 더할 때 일단 보지 마. 그냥 얘부터 적어요. x 플러스 5. 그다음 얘가 뭐 했어요? 2배 했다네. 2배 하는 게 x의 3배랑 똑같대요. 얘가 x의 3배랑 똑같다. 그죠? 근데 얘를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하고 빠듯하게 적으면 어떻게 돼? 곱하기 다 생략해주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쓰는 건 하지 마시고 물론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헷갈리기 싫으니까 곱하기 생략하지 말고 그냥 다 적어줘도 돼요. 그 다음 얘 풀어주면은 분배법칙 2x 더하기 12 3x 되고요. 2x를 오른쪽으로 넘겨도 돼요. 오른쪽으로 넘기는 이유가 뭘까? 플러스가 왜냐면은 3x 넘기고 10 또 넘겨야 돼요. 그치? 근데 2x만 넘기면 어떻게 돼? 바로 나와. 무조건 x를 좌변으로 넘기라는 게 아니고 좌변으로 넘기는 이유는 우리가 답을 쓸 때 어떻게 쓰지? x는 얼마 이렇게 쓰죠. 10은 x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쓸 때 x 문자부터 적기 때문에 좌변으로 옮기라고 했던 거지 우변으로 옮기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x 값이 10이다 이렇게 나와있어. 마지막 이거 898번. 가로의 길이가 8이고요. 세로의 길이가 x일 때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28cm래요. 우리 둘레 길이 어떻게 구하죠? 가로도하기 세로 더하기. 그죠? 가로랑 세로 더한다면 곱하기 2 해주죠. 그대로 쓰면 돼요. 가로랑 세로 더할 거예요. 가로가 8이고요. 세로가 x네요. 가로랑 세로 더해주시고 여기다가 2배를 해준 게 전체 둘레가 돼야 돼요. 맞죠? 똑같아요. 근데 저 1을 28로 이용해서. 그치? 2항에서도 14로 나눠도 되지.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식을 써주세요 하면 일단 얘가 나와야 돼. 계산을 안 한 상태에서 식을 써달라고 하면 얘로 나와야 돼요. 네. 알겠죠? 물론 알아요. 윤성이 뭐 다 암산 잘하고 여러분 다 암산 잘하니까 근데 곱하기 2니까 나누기에서 14 나오면 되지 않냐? 되는데 그건 중간 풀이 과정이니까 처음에 식 써달라고 하면 이런 식이 나와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 이렇게 곱하기 생략까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이항 시켜서 나눈다던가 그런 건 빼고 곱하기 생략입니다. 얘도 처음에 식 적어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오케이? 네. 그 다음 분배법칙 할게요. 16 더하기 2x가 28 2x가 넘겨주면 12 x값이 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899랑 900번은 답만 확인하면요 7이랑 3. 899번은 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맞게 쓸 거고요. 890번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되고 답은 이렇게 나오면 돼요. 오케이. 지금 우리가 해본 유형은 일단 간단한 식을 문자로 변환을 시킬 거고요. 뒤에 가면 조금 더 어렵게 나옵니다. 상문제는 물론 엄청 어렵게 나오고 근데 이거부터 차근차근 해서 조금씩 어려운 걸로 넘어가주면 돼요. 이 정도는 할만하죠? 이 정도 되면은 오늘 할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게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용어가 어렵거나 이런 건 없어서 바로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유형 6번까지를 목표로 할 거고요. 번호부터 적어놓읍시다. 904번부터 유형 6번이 929번까지 904번, 929번이요. 네, 그거를 목표로 잡고 진행하면 돼요.
핸드폰 내가지고 수업 끝나면 바로 돌려줄 거니까 압수나 이런 건 아니니까. 급하게 연락 와야 될 일이 있고 그러면은 가지고 있어도 돼요. 간단하게 번호도 쓰고. 우리가 따로도 안 했어. 그래서 아마 활용은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유형마다 웬만하면 상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자체가 원래 좀 어렵다 보니까 상문제가 원래 있는 문제들이고요. 하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봅시다. 904번 문제 볼게요.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어떤 수를 5배 해서 5배 하여 2를 뺀 수는 어떤 수의 4배보다 그만큼 크다. 어떤 수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죠. 말 그대로 천천히 구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x가 뭔지 안 나와 있어요. 물론 x 말고 다른 거 써도 돼요. a를 써도 되고 b를 써도 되고 y를 써도 되고 자기 편한 문제 써도 되고 m을 써도 되고. 근데 우리가 보통 식을 쓸 때는 x로 쓰기 때문에 x를 사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문제에서? 뭐 구해달래요? 문제 봤어요. 어떤 수요? 그죠? 맨 마지막에 뭐라 돼 있죠? 어떤 수는?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말 있잖아요. 어떤 수는 그죠? 보통 문제 보면 알겠지만 905번 한 번만 볼까? 905번 마지막에 뭐라 돼 있어요? 작은 수를 구하시오. 906번은요? 다음을 구하시오. 다음을 구하시는데 그 밑에 거기 보면은 어떤 수 구해라.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 이렇게 나와 있죠. 907번에는 좀 어렵지만 아하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문제 끝에 907번 그 아직 보지 말고 헷갈려요? 문제 끝에 보면은 뭘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 절반 이상은 나와 있는 거를 그냥 x로 잡아두고 풀면 돼요. 물론 나중에 가서는 다른 걸로 잡긴 해요. 근데 그건 문제마다 다르긴 한데 오늘날 유형에서는 대부분은 어떤 수는 이라고 나오면 걔를 x로 잡아두면 풀립니다. 이거는 문제를 풀다 보면 감이 잡혀요. 어떤 수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지수 x로 선정을 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앞으로 문제 풀 때 할 거예요. x 선정 얘가 어떤 얘부터 적어줍시다. 그럼 그대로 식 적어주면 돼요. 어떤 수를 5배해서 어떤 수를 5배를 냈대. x가 5배를 했어. 그지? 얘네가 뭐 했어? 2를 했어요. 뺐네. 얘네가 2를 뺐네. 얘가 수는 나온 순간 는이 그냥 뜬 거야. 얘는 어떤 수의 4배 어떤 수의 4배 x에다가 4를 곱한 거 어떤 수의 4배에다가 그만큼 뭐 했대요? 그만큼 크대. 얘가 얘보다 그만큼 크대. 그럼 얘가 9를 더해야 똑같을까? 빼야 똑같을까? 더해야지. 그지? 얘가 얘보다 그만큼 큰 거니까. 그지? 얘가 더 작은 거지. 그럼 얘에다가 9를 더해줬을 때 똑같다. 물론 식을 쓸 때 얘가 얘보다 크니까 얘에다가 9를 빼도 돼요. 상관없어. 근데 헷갈리기 싫으니까 그냥 9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냥 더하기 해버립시다. 그 다음 풀기 하면 돼요. 5x-2는 4x 더하기 9. 그 다음 2항 5x에서 4x 빼면은 x 마이너스 2 넘어가면 11.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답이 끝이 아니에요? x가 11이죠? 그죠? 그 다음 뭐 해야 돼?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게 뭔지 봐야 돼. 어떤 수 구하고 싶었네? 어떤 수가 뭐죠? 11. x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11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x가 나왔을 때 답이 x가 아닐 수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는 습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단계가 뭐냐? 첫 번째 x를 지정을 한다. 뭐를 할지. 두 번째, 문제에 맞게 식을 쓴다. 그 다음 세 번째, 식을 풀어요. x 나왔죠? 그 다음 마지막, x와 답이 동일한지 확인을 한다. 다르면은 계산 한 번만 더 해주면 돼. 추가죠. 아시겠죠? 이런 자료도 풀 거다. 907번 아까 잠깐 보아서 알겠지만 좀 괴랄하게 생겼죠? 네. 한번 풀어볼 거고요. 풀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어봅시다. 그렇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님 4 4번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진짜. 진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두 분 풀리셨나요? 안 풀리나요? 문제가 어렵게 생긴 거지 실제로 풀어보면 어렵진 않다. 하루 그냥 익숙해서 그런데. 왜냐면은 문제 뭐라 돼 있죠? 되게 어렵게 나왔어. 상문제 있어. 근데 까놓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니야. 고대 이집트에서는 알지 못하는 값을 아하라고 하게 돼, 그죠? 아하.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 나도 몰라. 실제로 있는지도 몰라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진짜 없는 말일 수도 있어. 아무튼 고대 이집트에서 알지 못하는 값을 아하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 문제에서 아의 값 뭐냐면은 뭐라고 나온 거냐면 그냥 아하라는 거를 우리가 쓸 건데 앞에 부연 설명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고대 이집트에서는 알지 못하는 값을 아하라 하였다 이 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뭐야? 다음 문제에서 뭘 구할 거야? 아하의 값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궁금한 게 뭐야? 아하잖아. 아하의 값을 구하고 싶어, 그죠? 그럼 첫 번째 뭐라 했어? x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아하죠? 그럼 얘를 아하라고 봐봅시다. 아하의 값. 오케이. 두 번째 뭐였어? 식 세우기. 식 세우면 아하와 아하랑 아하의 3분의 1 아하의 3분의 1만큼 그다음 아하의 6분의 1 아하의 6분의 1만큼 아하의 18분의 1 아하의 18분의 1 그리고 4를 다 더한 합 다 더한 거가 얼마에? 31에 이런 것들 뭐처럼 아하 자리에 x만 그대로 집어넣는 아하와 아하의 3분의 1과 아하의 6분의 1과 아하의 18분의 1과 4의 합 다 더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32가 된다. 맞죠? 그대로 쓴 거야. 말 그대로. 이해하는 거 있어요? 표정 이해돼요?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만 살짝 해줄게요. 냅다 곱하면은 32 곱하기 18을 해야 되니까 숫자가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분수를 한번 고쳐놓고 얘만 통분해버릴까? 8분의 6x 더하기 8분의 3x
더하기 18분의 1x 더하기 4가 31이에요. 여기까지 맞죠? 그죠? 그 다음 얘네끼리 더할 거야. x 더하기 18분의 6, 18분의 3, 18분의 1 더하면 10분의 10 10분의 10 이항시키면 28 그죠? 합칩시다. 18분의 28 그죠? 약분 되나? 아니면은 이거 맞잖아요. 18분의 18이니까 18분의 18 더하기 18분의 10은 18분의 28 오감이 좀 좋지 않은데? 뭐 곱해야 돼요? 역수곱하면 된다 했지? 맞지? 똑같이 곱해. 너무 18이 된다. 약분 x만 남네. 약분 근데 x가 18 나왔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어? 아하의 값인데 아하의 값이 x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18이 되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보통 책에서 문제 긁으면 이거 나옵니다. 907번. 아마 수요일 1일 테스트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해 안 되면 지금 물어보세요. 중간에 뭔가 애매한 거 있으면 꼭 짚고 넘어갑시다. 애매한 거 없어요? 하나도?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은 거 없어요? 그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운. 아니 좀 그 시원한 반응이 안 나와요. 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좀 애매한 거 없어요? 애매한 게 없는 게 애매한 거. 예? 아니, 이해가 완벽히 되십니까? 되면은 끄덕끄덕하잖아. 그 x 더하기 18분의 10x는 28 써있잖아요. 여기요. 네, 그다음 그 밑에 거 어떻게 여기는 10은 여기서 한번 처리를 해줄 건데 x라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앞에 개수 있어요. 1이죠. 1이 생략된 거죠. 그지? 얘는 사실상 뭐냐면은 1x 더하기 18분의 10x는 28 이렇게 풀죠. 근데 우리 동량끼리 계산할 때 뭐하지? 개수끼리? 더하죠. 그럼 1이랑 18분의 10 더한 거예요. 그래서 1과 18분의 10x가 28 이렇게 된 거고요. 가분수로 붙인 거예요. 가분수로 붙일 때 곱한다면 더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식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수현이는 애매한 거 없어요? 진짜? 진짜 본 거죠? 집에 가서 한번 보고 모르면 다음 시간에 또 질문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보시고 네, 908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908번 진짜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잘 나오고요. 기본적인 유형이다. 어떤 문제냐면 연속하는 자연수 또는 연속하는 세월수 또는 연속하는 세짝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연속하는 자연수예요. 봐봐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연속하는 자연수 있고요. 세홀수 있고요. 세짝수 있어요. 자, 수연아. 2 다음 자연수 뭐? 3 다음 자연수?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은성아. 3 다음 홀수? 5요. 5 다음 홀수? 7이요. 그죠? 수정아. 2 다음 짝수? 4 다음 짝수? 그죠? 근데 얘를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못할 수도 있어. 자, 수연아. x 다음 자연수? x 다음 자연수? 그래. 은성아. x 다음 홀수? 4x. 수정아. x 다음 짝수? 그죠. 답변이 안 되죠. 규칙을 보면 돼요. 아까 우리 답변 잘했잖아요. 3, 4,
뭐였지 아까? 1, 3 뭐 이렇게 돼 있고 사무실인데. 사무실에서 아무도 뭐 상관없어. 근데 몇씩 증가해요 자연수는? 1이요. 1씩 증가하죠. 홀수는 2요. 2씩 늘어나죠. 짝수는 2조. 2씩 늘죠. 이 규칙을 그대로 따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x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자연수는 뭐 얼마만큼 늘어야 돼요? 1이요. 1 늘어야 돼요. 그죠? 자연수 규칙 1씩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5 다음 숫자가 7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숫자는 6이잖아요. 1씩 늘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 다음 자연수는 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다음 자연수니까. 그 다음 자연수는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홀수는 몇씩 늘어요? 2요. 2씩 늘어요. 그럼 얘는 가장 작은 걸 x라고 쳤을 때 그 다음 거는? x 더하기 그렇죠. 그 다음 거는? x 더하기 4. 이렇게 내주는 거죠. 2씩 늘 거니까. 맞죠? 네. 짝수도 똑같아요. 2씩 느네요. x면은 x 플러스 2 x 더하기 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그러면 보통 문제를 풀 때 뭘 물어보냐면요. 세 개를 다 더해라. 세 숫자를 다 더해라. 이 문제에서도 보시면은 세 홀수에 합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 더해야 돼. x랑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4를 더해 볼게요. 그럼 x 3개에다가 2 더하기 4니까 다 더하면 3x 플러스 6 나와요. 이렇게. 그죠? 얘도 한번 더해 볼게요. 다 더하면 3x 더하기 3 나오고요. 이거 다 더하면은 3x 더하기 6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미지수를 이렇게 적는 것보다 어떻게 적는 게 좋냐면요. 가운데 숫자를 x로 잡아버리면 가운데가 x야. 자 그럼 얘 전 숫자는 얼마일까? 1만큼 줄어야 되죠. 그지? 자연수는 1씩 크고 작아지니까 그 다음 숫자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 숫자 3번 곱하면 어? 가운데 숫자 3번 곱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얘는 2씩 크고 작아지네. 그럼 그 전 숫자는? x 마이너스 2. 그 다음 숫자는? x 플러스 2.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요. 요러고 세 숫자를 다 더해보면 얘 3x 얘 3x 얘 3x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식이 엄청 깔끔해져요. 다른 방식으로 풀었을 때도 얘가 식이 가장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연속하는 요 문제 나왔을 때 가운데 있는 숫자를 미지수로 잡고 앞뒤를 상정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식을 우리가 훨씬 더 깔끔하게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식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식이 쉬워져 훨씬.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푸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문제에서 뭐 풀어달래요? 연속한 세 플러스요. 홀수면 우리가 이제 뭐로 풀 거다? 2번. 미지수를 이 세 개로 놓고 풀 거예요. x-x, x 플러스 2. 아시겠죠? 자 볼게요. 문제 뭐가 나와 있냐면요.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 다 더해야 되네. 미지수 뭐로 잡을 거라고? 가운데 거 x, 그 다음 제일 작은 거 x-2, 그 다음 거 x 플러스 2 이렇게. 그 다음 다 더할 거예요. 다 더하면 x-2에다가 더할 거야 x를. 그리고 x 플러스 2를 다 더했는데 얘가 얼마래요? 97? 얘가 57이래. 그죠? 다 더하면 뭐 나온다 했지? 깔끔하게? x. 3x 나와. 57. 그러면 뭐 이항 시킬 것도 없이 깔끔해져. x는 19.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 x가 19. 근데 x가 19 나왔다 해서 답이 19도 아니다? 아니죠.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야 돼. 이거 중간에서 근데 우리 뭐 할 거야? 세 홀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이거 중에 가장 작은 게 뭐야? 얘잖아. 우리가 구할 숫자는 x-2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19에서 2 뺐으니까 17. 그치, 답은 17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연속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x-x, x 플러스 2 홀수 짝수일 땐, 자연수일 때는 1씩 크고 작아지니까 x-1, x 플러스 2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저거는 상문제는 없고요. 기본 문제만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모두 한번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패스하고. 요게 보통 질문이 좀 많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오늘에 대한 영상 강의를 한번 다시 보고 싶으시면 물어봐도 되고요. 조명을 보고 가버렸다. 조명을 보고 가버렸네. 원래는 우리가 찾아온 어떤 얘기를 하는데 슉 하고 가네요. 드려야 될 게 있었죠. 912번 저도 넘어갈게요. 자, 10의 자리 자연수가 4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18만큼 적대요. 처음 수는 이 문제들 좀 잔머리 잘 쓰는 친구들 잘 푸는데요. 그냥 냅다 숫자 끼워 맞추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할 거는 끼워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식을 쓸 줄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야 좀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식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은성아, 문제 풀 때 식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은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데 은성이도 풀면 아마 대충 눈에 보일 거예요, 답이. 문제 보면 아마 풀다 보면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식을 써봐야 돼요.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앞에 이 배운 친구들도 다 여기서 식을 안 써버려요. 그냥 눈에 보여. 바꿨을 때 얼마다 대충 조합해서 그렇게 풀어버리면 뒤에 가서 문제를 못 풀어요. 요거는 꼭 한번 식을 써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숫자가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나왔을 때 10의 자리가 2고 1의 자리가 3이에요. 그럼 숫자가 얼마죠? 23 이렇게 적죠? 맞죠? 네.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10의 자리가 5 1의 자리가 x 5x 적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안 돼. 5x는 뭐죠? X에다가 오는 거 방금. 그지? 곱해진 거잖아. 5 곱하기 x잖아. 엄연히 다른 수란 말이야. 그지? 만약에 1의 자리가 x 대신에 2였어. 그럼 52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푼 거야? 5 곱하기 2로 푼 거야. 말이 안 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쓸 때 어떻게 쓰나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했던 2랑 3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쓰냐면 23이라는 숫자는 22랑 3을 더한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얘가 10의 자리고 얘는 1의 자리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10의 자리가 2니까 10의 자리에다 2를 곱해준 거고요. 그 다음 얘는 1의 자리가 3이니까 1에다가 3을 곱한 거예요. 10의 자리가 2다. 10 곱하기 2 한 거고요. 1의 자리가 3이다. 1에다가 3 곱한 거예요. 그걸 더한 거. 요 과정대로 식을 써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나와 있나요? 네. 얼마 나와 있죠? 1의 자리는 들어있고 10의 자리 숫자가 4래요. 얘가 4래요? 네, 1의 자리 지금 알것 같아. 안 나와 있죠? 그지? 내가 말했지. 눈에 대충 보인다. 네. 알겠지? 그거 조심해야 돼. 근데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은 제일 문장 마지막에 뭐라 돼 있죠? 처음수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처음수 전체를 x로 잡는 게 아니야. 처음수 전체를 x로 잡는 게 아니고 10의 자리 인트 나와 있으면 우리 뭐만 알면 전체 구할 수 있어. 1의 자리. 1의 자리만 알면 되잖아. 그럼 얘를 x로 놓고 푸는 것이 이해돼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의 자리 숫자가 4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원래 숫자 필요하고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로 바꾼 숫자도 필요해요. 그죠? 그럼 그 두 개를 먼저 식으로 나타내 볼 건데 원래 수를 다 나타내면은 10의 자리가 4예요. 그럼 10의 자리가 4니까 10에다가 4 곱할 거야. 맞죠? 1의 자리가 x야. 그러면 1에다가 x 곱하고 더할 거야. 그쵸? 그 다음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얘가 x 되고 얘가 4 돼요. 맞죠? 네. 바꾼 수도 적어줄게요. 10의 자리가 x네. 10에다가 x 곱해요. 1의 자리가 4네. 1에다가 4 곱해요. 그럼 더해줘요. 맞죠? 그죠? 그 다음 10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10의 자리 숫자가 4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이 자연수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맞지? 바꾼 숫자 예. 10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4 이 바꾼 숫자가 처음 숫자보다 18만큼 적대. 얘가 처음 숫자 바꾼 숫자가 처음 숫자보다 얼마만큼 작대? 18만큼 작대. 그럼 여기다가 18을 빼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죠. 얘가 작은 거잖아. 얘가 얘보다 작대.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대. 아 그럼 빼야죠. 그럼 오른쪽이 더 많은 거니까 오른쪽에다가 빼줘야 많아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를 18을 빼주면 되죠. 오케이. 어때요? 이만 풀면 돼요. 곱하기 생략해볼게요. 곱하기 생략해주시면 10x 더하기 4는 40 더하기 x 빼기 18. 그러면 이항합시다. 10x 있고요. x 있네요. 그럼 좌변으로 넘겨주면 플러스 x가 마이너스 x 되니까 9x. 자, 40 더하기 8, 40 빼기 18이죠? 40 빼기 18? 22. 그지? 22에서 4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로 바뀌네. 22 빼기 4는? 18. x는? 이렇게 하면 답이 아니야. 아직 구하고 싶은 게 뭐였지? 처음수를 구하고 싶어. 얘가 처음 숫자. 내가 생각한 게 맞네. 그지? 그러면 x자리에 2만 집어넣으면 돼요. 40에다가 2 더하면 처음수는 42로 답을 구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항상 내가 뭔 말인지 알 것 같지? 네. 눈에 보여 대충. 그러니까 이거 아는데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복잡하게 나와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주시면 좋겠다. 915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아마 손을 못 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잘 답은 나왔는데 이거 시간 어떻게 써야지? 그게 문제야. 일단 답은 나왔는데. 써내려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거는 되게 좋은 생각이고 그거다고 설명해 줄게. 다 왔나요? 식을 이렇게 적었나? 아, 식은 안 쓴 거구나. 그러니까 답은 나오는데. 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식 쓰는 게 제일 어렵고 답은 나와. 그러니까요. 답은 맞잖아. 나와요. 그지? 그냥 해보면 되거든. 45 빼기 54 9 53 빼기 45 9인데 64 빼기 36 아니 27 답이네. 이렇게 된다고. 그지? 그리고 복이 없어도 돼. 대충. 왜냐면 합이 9잖아. 그러면 1, 1, 8, 2, 7, 3, 6 해보면 답이 나와. 맞아요. 맞잖아. 답은 나와. 식 쓰는 게 제일 어려워 이 문제. 그죠? 식 쓸 때 우리가 앞으로 활용 문제를 보면서 활용 문제 이외에도 나중에 많이 보게 될 방법인데 이 방법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앞에 거랑 거의 다른 건 없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앞에 거는 10의 자리나 1의 자리 중에 하나를 줬고요. 여기는 안 줬어요. 근데 힌트를 줬어. 뭐라고? 각자리 숫자의 합이 왜? 9. 이 정보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 그지? 맞죠? 네. 궁금한 게 뭐예요? 처음수예요. 처음수를 구하려면 이거 두 개를 알아야 돼. 그럼 이게 두 개에 대한 식이 나와 있어. 맞죠? 일단 x를 하나 잡아야 될 텐데 x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겠네. 10의 자리로 해볼까요? 1의 자리로 해볼까요? 상관없어요. 뭐로 해볼까요? 15전이요. 10의 자리로 해볼까요? 그래요. 그럼 x를 10의 자리라고 한 순간 우리가 1의 자리를 표현해봤어. 둘이 더한 게 얼마? 9. 9. 그럼 얘가 얼마일까? 9 빼기 x. 9죠? 얘는 9 빼기 x. 9 빼기 x가 돼야지. 왜냐? 그러니까 사실 숫자로 주면은 여러분들 엄청 쉽게 구할 거예요. 둘의 합이 15야. 수연아 물어볼게요. 둘의 합이 15야? 하나가 3이야. 나머지가 얼마야? 당연히 10이 아니니까 12가 어떻게 나왔죠? 15에서 3 뺐죠. x예요. 얘가 얼마예요? 둘의 합이 15야. 얘가 x야. 얘가 얼마일까? 똑같은 거야. 자, 소정아. 얘가 5야. 얘 얼마죠? 둘이 났을 때 15래네. 10. 얘 x야. 얘 얼마야? 똑같은 방법이지. 전체에서 1 뺐잖아. 똑같이 전체에서 1 빼서 나머지는 10 빼기 x야지. 똑같은 방식. 근데 문자 나가니까 헷갈리는 건 이해해. 근데 방식은 똑같아. 헷갈리는 순간 나오면은 걔를 문자를 숫자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요. 그럼 좀 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둘이 더했을 때 9래매. 얘가 x네. 얘가 얼마? 9 빼기 x. 요렇게. 그럼 우리 처음수랑 바꿈수 다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처음수 10의 자리 숫자 x예요. 맞죠? 그럼 뭐라고? 10의 자리 숫자가 x니까 10 곱하기 x. 다음 1의 자리 숫자가 9 빼기 x네. 더할 거야. 1의 자리 숫자가 9 빼기 x 요렇게. 맞죠? 다음 거. 바꿈수는 뭐예요? 10의 자리 숫자가 9-x가 되고요. 1의 자리 숫자가 x 됩니다. 그럼 10의 자리 숫자가 9 빼기 x니까 얘를 곱해 줄 거고요. 더하기 1의 자리 숫자가 x래요. 이렇게. 맞죠? 우리 이 상태로 식 쓰면 좀 길어지겠죠? 정리만 살짝 해둡시다. 정리만. 10x 더하기 곱하기 1이면은 분배법칙 안 해도 되죠? 똑같은 거잖아. 9 빼기 x 정리하면 10x 빼기 x니까 9x 더하기 9예요. 맞죠? 얘도 정리만 좀 해줄게요. 10 곱할 거니까 90 빼기 10x 더하기 x네요. 정리해 주시면 90 빼기 9x 이렇게 정리됐죠? 처음 수가 9x 빼기 9x 플러스 9고요. 바꾼 수가 90 빼기 9x예요. 오케이. 자, 이제 문제 풀게요. 문제 뭐로 돼 있냐면요. 바꾼 숫자는 처음 숫자보다 27만큼 작대요. 그럼 27을 빼주는 게 맞지? 맞지? 그죠? 바꾼 숫자가 처음 숫자 27을 빼달래요. 그럼 그대로 적는 거야. 바꾼 숫자 대신에 얘가 들어가. 얘가 바꾼 숫자니까. 90 빼기 9x가 처음 숫자 9x 플러스 9에다가 27을 빼달라. 맞죠? 이것만 풀면 끝이에요. 마이너스 9x 넘기면 마이너스 9x 9 빼기 27 마이너스 18 넘기면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x는 마이너스 108 x는
6 이렇게 나누면 되죠? 마이너스 올려서. 그래서 x값이 6이 나오는데 답은 6이 아니다. 네. 답은 뭐다? 12자리가 무기니까 13이죠. 원래 처음 숫자는 얘가 되니까 얘에다가 집어넣어도 답은 되고요. 아니면은 x가 6이라며 얘가 6이네 얘 3이네 그럼 원래 숫자는 63 이렇게 보여요.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다. 풀이만 쓰면 돼요. 요거는 진짜 풀이 쓰는 거 좀 고민을 해봐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오케이.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 어렵긴 할 겁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유형 4번. 될 수 있으면 6번까지 하고 싶은데 6번까지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고 4번까지 하죠. 왜냐면 상문제 풀이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서 4번까지보다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못해도 5번 되면 6번까지. 자, 916번 볼게요. 요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써. 앞에서 했던 거 뭐야? x고 합이 9면은 9 빼기 x. 요거 그대로 써요. 자, 하준이가 농구 시험에서 2점짜리 슛과 3점짜리 슛을 했대요. 2점이랑 3점. 2점짜리 슛이랑 3점짜리 슛을 넣었는데 합쳐서 몇 개 났대요? 12개? 합쳐서 12개야. 근데 총 몇 점 나왔대? 29점. 29점 나왔대.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3점? 3점짜리 개수를 구하고 싶대. 3점짜리 개수를 구하고. 그죠? 네, 구하고 싶. 선생님이 대표님 문제할 때 2점짜리를 다 넣었을 때 하고 3 빼기 2 한 다음에 그지. 그만큼. 옛날에 이런 거 하나 배웠었어요. 초등학교 때 건가? 초등학교 때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식을 못 쓰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했었는데 이제 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3점짜리 개수가 궁금하죠? 그럼 x 뭐로 잡을까? 3? x를 3점짜리 잡는 거지. 제일 편하게 구하고 싶잖아. 그럼 얘가 x야. 둘이 더했을 때 12개야. 얘가 x네. 얘는 12 빼기 x. 전체에서 x 빼. 그죠? 12 빼기 x. 맞죠? 그럼 봐봐요. 수연아, 2점짜리 3개 넣으면 몇 점이에요? 6점. 수정아, 3점짜리 10개 넣으면 30점. 그럼 3점짜리 x개 넣으면 몇 점? 3 곱하기 x죠. 3 곱하기 x. 곱하면 되는 거잖아. 똑같은 방식이야. 헷갈리면 숫자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2점짜리를 놓은 점수는 둘이 곱하면 돼. 3점짜리도 둘이 곱하면 돼. 총 점수는 2점짜리 12 빼기 x개만큼 넣었으니까 둘이 곱해주면 될 거고요. 3점짜리는 얘네끼리 곱해서 더해준 게 총점이겠죠? 얘가 몇 점이고 싶다? 29점. 29점이고 싶다. 얘 합치면 끝나죠. 분배 법칙. 24 빼기 2x 더하기 3x가 29가 될 거고요. x가 24 넘어가면 5 된다. 근데 우리가 x가 뭐였지? 3점짜리 개수였죠. 그래서 얘가 바로 답이 됩니다. 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다니. 그렇지. 초등학교 때 좀 복잡하게 그랬었죠. 이렇게 외울 수 있다. 요거 상문제 좀 난이도 있고요. 상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얘도 한번 풀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919번. 예? 어려워요.
생각보다 풀만합니다. 근데 진짜로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나올게요. 너무 잘 적었는데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풀이하는 게 다 맞아요. 틀린 게 하나 없어. 근데 x에 대한 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 문제 풀 때 앞에 다 x 관련된 거 적었었죠. 네. 그 식을 한번 생각해 봐요. 왜냐면 나중에 가서 서술형 평가 이런 거에서 식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한 번만 봐줘요. 풀이는 틀린 게 없어요. 같이 한번 봐볼까요? 표 한 번 작성되어 있는 걸 그대로 그려봤는데 어려울 게 없다.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무슨 말이냐? 문제는 볼 게 없죠? 그냥 뭘 구하고 싶대? 빵의 개수를 구하고 싶대. 우리는 이 초록 부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요거 두 개 알면은 얘를 구할 수 있어요. 그지? 그렇죠. 이게 알 수 있을까? 아니요. 없어요. 얘 알 수 있을까? 네. 알 수 있어요. 왜? 900원짜리 몇 개 샀는지 모르는데 3,600원 나왔어. 몇 개 산 거지? 4개죠. 4개 산 거잖아요. 그럼 이 순간 끝났어. 구하고 싶은 게 뭐야? 빵의 개수. 그러면 얘를 x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얘를 표현해 줄 수 있어. 얘가 4개네요. 그럼 얘 둘이 더했을 때 총 18개에서 4개 빼서 얘네 둘이 합쳐서 14개. 14개가 돼야 돼요. 둘이 합쳐서 14개네. 얘가 x니까 얘가 14빼기 X.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가격, 수량, 금액 나오고 가격, 수량, 금액 나오네. 금액 다 더한 게 얘다. 끝난 거지. 그죠? 그럼 얘 금액은 700이랑 x 곱해서 700x 얘 금액은 800에다가 14 빼기 x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다 더하기 끝났다. 그러면 식은 700x 더하기 800에다 14 빼기 x 곱해주고 더하기 3600까지 더하는 게 13,900원이다. 높으면 끝. 자, 전기 700x 더하기 600은 얼마야? 1400? 아닌데? 11,200? 그죠? 네. 11,200 빼기 800x 더하기 3,600이 13,900이다. x만 먼저 볼게요. 700x 빼기 800x 그러면 계산하면 1600이. 빼기 800x겠죠? 빼기 100x겠죠? 둘이 계산하면 14,800 그죠? 네. 14,800 넘기면 900. 얘에서 14,800 뺐은 거니까 마이너스 900 그래서 x 값이 9가 나오겠다. x 값이 이해했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었으니까 답이 바로 9라고 나와줄 거예요. 아시겠나요? 될 것 같기도 하면서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5번까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형 5번 생각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연도가 지났을 때에 따라서 문제를 구해주는 건데 2025년 올해죠. 올해를 기준으로 아들이 12세. 여러분들이네. 윤성이 딱 12세. 네. 자기 나이 알죠? 네. 쌤은 가끔씩 까먹어요. 근데 실제로 설날에 어르신들이 너 이번에 몇 살이지? 물어보면 계산을 해야 돼요. 진짜 나이를 까먹어. 딱 요거 아버지가 42세. 근데 저 AK 대표님이 너 몇 살이라고 물으면 까먹을 것 같아요. 갑자기 까먹을걸? 아팠거든요. 보통 30살? 30살의 아이를 가진 정도는 빠른 건가? 적당하다? 빠르면 빠르다고 볼 수 있다. 좀 이상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자 2025년 기준으로 아버지가 42세, 아들이 22세고요. 근데 둘이 지금 세배보다 더 많이 차이 나죠? 그죠? 네. 근데 한 살 1년 딱 지났어. 2026년 됐네. 아버지는 42세 그대로고 아들만 13세가 돼요? 아니죠. 둘 다 시간은 똑같이 흐르죠. 그러면 한 1년 지나면은 1씩 더해지고 2년 지나면 2씩 더해지고 3년 지나면 3씩 더해지겠네요. 그죠? 네. 근데 몇 년 지났는지 몰라요. 몇 년인지 몰라. 근데 뭐가 되고 싶대? 아들의 나이의 세비가 아버지 나이가 되고 싶대요. 그렇죠? 그럼 얘는 x를 우리가 몇 년인지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x로 잡을 게 아니고 아까 풀 때 어떻게 풀었어? 1년, 2년, 3년 지나도 됐잖아요. 몇 년 지났는지 몰라. 그래서 x년 후로 잡아볼 거예요. x를 x년 후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럼 1년 지나면 1씩 늘어나, 2년 지나면 2씩 늘어나, 3년 지나면 3씩 늘어나, x년도 지나면 x씩 늘어요. 그죠? 그럼 x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지금의 나이에서 x만큼 더해줬겠네요. 네. 맞습니까? 그 다음 아들의 나이에서 똑같이 x만큼 늘었겠네. 근데 아들의 세배가 아버지가 되고 싶다며. 네. 그죠? 그럼 아들에다가 세배를 해준 게 아버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럼 끝난 거지. 생각보다 간단한 거지. 그러면 분배법칙해서 36 더하기 3x가 42 더하기 x다. 3x에서 x 넘어와서 빼주면은 2x 될 거고요. 42에서 넘어와서 빼주면 6. x는 3이겠구나. 그럼 답은 3년이 아니고 뭐라고? 2028? 3년 후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서 3년 지나면 2019년. 2028년이구나. 물론 얘도 대충 숫자 1, 2, 3, 4 집어넣으면 답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10을 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10을 한번 써주면 좋겠다. 923번 좀 어렵고요. 요거까지 한번 풀이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까지만 마무리할게요. 정답 68세. 아 20년이잖아. 정답 48세. 빠르게. 십 적은 거지? 네. 아주 잘 적었죠.
x가 없어도 풀리긴 하는 문제긴 합니다. 사실상 하나씩 구하면은 x가 없어도 구할 수 있긴 하다.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보면은 일단은 4명의 나이가 나오는데 한 명은 나와요. 누가 나와있죠? 어머니가 몇 세? 44세. 현재 기준 44세. 왜?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니의 나이인 44세라 했으니까. 그죠? 어머니 나이가 나와있어요. 어머니 나이 44세니까 왜 계산하면 끝나요. 일단 형은 구할 수 있어. 네. 그럼 요거 풀 때는 형을 x라고 봅시다. 그러면 x 집어넣어 주면은 2x 더하기 4가 44가 돼야 되네. 맞죠? 이항 시켜주시면 2x가 40 되고요. x가 20 나오는데 x가 뭐였지? 형이었죠? 그럼 형의 지금 나이야 이거? 지금 기준이에요? 네. 그죠? 나중에 20년. 그지? 다 해서 나오니까. 다음 나와볼게요. 주영이의 나이는 형의 나이의 10분의 7만큼이래요. 그죠? 그러면 x 썼으니까 다른 문자 뭐 써볼까요? 와요. y 써볼까요? 그럼 주영의 나이를 y라고 해볼게요. 헷갈릴 거 없어요? 그럼 y로 놓고 풀면 되는 거야. 주영의 나이 y는 형의 나이 20세 10분의 7배래요. 2 14 그럼 주영의 나이가 y고 y가 14였으니까 주영의 나이가 14겠구나. 알 수 있죠. 네. 다 보니까 20년 후야. 그지? 그럼 x, y 기준 또 뭐 써볼까요? 이거는? K요. K 좋아요. 그럼 아버지의 나이를 K라고 볼게요.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K예요. 현재. 근데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도 20살이 추가되죠. 그럼 2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K 더하기 20이에요. 맞죠? 그 다음 주령이도 똑같이 20살이 들겠죠? 그러면 K에서 12를 K가 아니죠? 10, 주령의 나이 지금 나이 14에서 20만큼을 더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는데 둘이? 10의 차이래요. 둘이 똑같아. 그러면 K 더하기 20은 34, 68. 그래서 K 값이 48이 나오기 때문에 K는 아버지 나이인 처음에 답으로 48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아시겠나요? 네. 뒤에 거 유형은 다음에 같이 보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까지 했고,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미지수를 잡는다. 미지수를 뭐로 할지. 아까도 방금도 풀었지만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문제를 미지수로 잡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냥 문제에서 여기서 뭐 x는 수라든지 아니면 뭐 1의 자리를 x로 잡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풀어보면서 할 거는 x를 뭐로 잡았는지 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식을 깔끔하게 적어주는 거. 그 두 개를 중점적으로. 뭐 풀이는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그리고 우리가 비례식 이런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걸로 해볼 거고, 대신에 테스트는 비례식이랑 이런 게 나옵니다.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다음부터는 활용 나올 거니까 네? 오늘 마지막으로 1차 방정식 풀이 시험. 네?